전설야담, 연정이 너무 사무치면 불가사의한 인체 발화 사건. 나 서방 있는 거. 1808년 12월 12일 초경, 김점용은 마을 외곽에 있는 집에 들어서면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거주자 나은갑이 얼굴을 내미니 점용은 땔감 속 단을 치고 왔는데 빈 방을 하룻밤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옆에는 남모르는 여인이 있었으며 점용 뒤로 슬쩍 몸을 감췄습니다. 몇 달째 비워낸 꼴인데 괜찮겠는가? 은갑이 허락하자 점용은 여인을 먼저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내가 나중에 술 한 잔 사겠네. 점용은 은갑에게 고맙다고 말한 다음 아궁이에 불을 뗐고 이어 깨진 그릇에 불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갑은 눈치로 두 사람 관계가 불륜임을 알아챘으나 불 때는 모습을 잠깐 지켜보다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도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이이고 무슨 일일까? 은갑은 몹시 궁금했지만 몸이 피곤했기에 그대로 아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방문객들은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동정도 없었습니다. 하여 은갑은 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레 불렀으나 안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살펴보니 방문과 창문이 모두 젖어 있고 또한 연기가 새어나와 은갑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문을 열어보시게. 은갑은 방문을 잡아당겨 열려 했으나 안으로 고리가 잠겨져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을 부수니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고 두 사람은 화염 속에서 아는 채 누워 있었고 온몸이 불에 타서 숫덩이 같았습니다. 세입자인 은갑은 원래 집주인 고은옥에게로 즉시 달려가서 큰일이 났다고 알렸습니다. 나은갑과 고은옥은 허겁지겁 화재 현장으로 가서 불을 껐습니다. 화재 진압 후 은옥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은갑은 간밤에 점용이 여인을 데려와 방을 빌려달라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이런 병고가 일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은갑은 이웃집 아이를 시켜 점용 집에 소식을 전했고 점용 아내가 와서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수치된 남편 머리는 여자의 오른팔을 베었고 여자 다리는 남자의 배 위에 걸쳐 있었으며 남편의 오른발은 불 담은 그릇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에 담았던 불은 많지 않았고 불은 꺼져서 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목을 맨 흔적이나 칼에 찔린 상처가 없었고 피 흘린 흔적도 없는 것으로 미뤄 타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을 내준 나은갑은 관청에 알려 검험하게 하면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해서 굳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금방 퍼져 고을 수령 뒤에까지 들어갔고 이내 피해자 시체를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죽음의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불그릇에 걸쳐진 다리에 화상 흔적이 없고 인체 중 어깨에서 다리 위까지만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선과 오른발이 온전함으로 불그릇을 통해 다리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방구들이 탄 흔적이나 어떤 구멍도 없었으므로 불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사또가 밤중에 두 사람 동정을 살핀 일이 있느냐고 묻자 은갑은 안방과 객방 사이에 벽이 둘이라서 말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사또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으면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를 텐데 누구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방에 있는 옷이나 이불은 멀쩡한 채 사람 몸만 절반쯤 불에 타 죽은 까닭입니다. 그런데다 누군가의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불을 붙인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타살은 물론 자살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또는 두 사람 관계를 역추적했고 그 결과 둘의 사연을 알아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점용은 장가갈 나이임에도 결혼을 미루다 어느 날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점룡은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웃 마을 한신의 둘째 딸을 연모하여 상사병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의 인연을 맺어주고자 서둘러 수소문했지만 한씨 처녀는 같은 마을 남자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니 점룡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병이 났던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점룡은 한씨 처녀가 자신보다 형편이 좋은 사내에게 시집갔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어머니가 정해준 배필과 가정을 이뤘습니다. 점룡은 아들 셋에 딸 둘을 낳고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른 어느 날 점룡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토사광난을 일으켰습니다. 토사광난은 음식이 체하여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인데 점룡은 며칠을 크게 앓았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아들의 증세를 전해들은 어머니는 지피는 데가 있기에 이웃 마을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요? 어머니는 한씨 여인의 불행한 소식을 접하고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점룡은 1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서 한씨 몰래 그 집 비주에 곡식을 채워 놓거나 땔감을 갖다 놓았으며 어떤 날은 들꽃 한 묶음을 방문 앞에 놓아두는 등 정성스럽게 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짝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한씨 여인은 점룡이 자신 몰래 도와주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우연히 목격한 이웃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점룡은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다가 한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당신이셨군요.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룻밤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꿨는지 모릅니다. 하여 점룡은 외딴 곳에 사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빈 방을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점룡과 한씨는 숫덩이가 된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관리 및 사건은 두 사람이 서로를 강렬히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불로 다 죽은 것이라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은 12월 15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상부에 올렸습니다. 남자의 두 눈에서 선혈과 흰즙이 흘러나와 뒤섞였고 이는 꽉 다물었다. 왼쪽 어깨뼈와 양 팔꿈치는 타서 까맣고 왼쪽 겨드랑이와 양손은 개어 부풀었으며 오른손은 주먹을 쥐었다. 양물은 곱게 선 채로 까맣게 탔다. 한씨 여인도 대부분 비슷하나 얼굴과 두 다리는 온전하다. 보고를 받은 관찰사는 두 사람이 죽기 전에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죽은 직후 몸에서 불이 나서 탔다고 봤습니다. 그 증거로 남자가 여자의 팔을 빼고 여자는 남자 몸에 발을 걸친 사실을 들었습니다. 만약 불이 몸에 닿았다면 뜨거워서 여전히 교환을 쏘기 때문입니다. 형조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가사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10년 흐른 1819년 다산 정량용은 흠음신서를 쓰면서 이 사건에 주목해서 나름대로 추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량용은 화재의 원인을 음룡에서 비롯된 맹화로 보았으며 옛날 중국 곡주연에서 침상이 남녀의 몸이 모두 탔으나 다리 하나만 타지 않았고 이불이 반쯤만 타서 구멍이 난 비슷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동무의 말을 곁들이면서 지나친 방사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인체는 물과 불이 모인 것이다. 도가는 물이 오르고 불은 내리는 것을 극공이라 했고 의가는 음을 북돋아 화를 내리게 함을 지효라 했다. 과한 음욕은 몸을 태운다. 색으로 죽는 자는 안으로 내장이 타기 때문이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